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매뷰 뉴스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10일에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 이후에는 서울에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710 부동산 대책과 이로 인한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님, 네. 김정곤 무림세무법인 북구지점의 대표 세무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게 세무사님 보실 때 이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일단은 지금 7월 10일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다주택자들, 예. 특히 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혼선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세금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취득 단계에 들어가는 취득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부분이 좀 개정이 많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보유 단계, 예. 보유 단계에서 들어가는 보유세, 예.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고요. 또 이걸 주택을 가지고 나중에 양도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라는 또 세목이 예.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개정이 됐는데, 예. 이 첫 번째로 그 취득세 관련 분야는 보통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1%에서 3% 정도의 예. 세율을 매겼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거의 한 8%에서 예. 한 12%까지 한 3배 정도 세율이 상당히 높게 예.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국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가지 저희들 우리나라의 세금들 중에 유일하게 상속세와 이 종합부동산세만큼은 정부에서 미리 계산을 해서 예. 납세자한테 고지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예. 종전보다는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아주 강력하게 예. 개정된 양도소득세,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요번에 개정되는 중에 좀 큰 그 주목할 점은 이게 단기간에 매매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많은 주택을 보유하신 분에 대한 양도, 이 예. 부분에서 좀 강하게 요번에 좀 개정 드라이브를, 주택의 경우에 지금 1년 미만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네. 기존에는 40%였는데 지금은 70%로 예.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매매 차익의 100%까지는 예.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세율이 올라갔고, 예. 두 번째는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좀 강하게 한 60% 정도의 세율을 매기는 걸로 좀 개정이 됐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반 서민들도 투자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권이죠. 예. 분양권인데 이 분양권에 대한 개정이 상당히 좀 놀라울 정도로 개정이 됐는데, 이 분양권은 1년 안에 취득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거의 한 70% 정도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예. 60%. 그러면 이게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관계가 있느냐? 지역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 시장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당히 2018년부터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2020년 7월 11일 며칠 전이죠. 그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임대 의무 기간을 이제 더 늘렸습니다.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지만 뭐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뭐 취득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좀 임대 의무 기간을 늘렸고요. 여기서 조금 시장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예전에는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곧 4년이 도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4년이 도래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세제 혜택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제 혜택을 보고 4년 동안 임대를 놓았는데, 만약에 이게 소급해서 그 세제 혜택을 말소시켜버리면 여기 시장에서 상당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들이 사실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국민 저항이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으로 통해서 상당히 조세 저항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시장에도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네, 됩니다. 맞습니다. 예.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여를 택한다는 이 뉴스도 있는데 과연 이 정여가 좀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정부에서 어떤 세율을 강함으로 인해서 뭐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부모가 자식한테 정상적으로 양도를 예. 한다든지 어. 뭐 이런 방법들인데 사실 예. 증여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책을 통해서 과연 이 증여가 예전보다 더 유리할 거냐라는 예. 것들은 아마 전문가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예. 증여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단순히 증여가 유리하다고 해서 증여를 택할 부분이 아니라 또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를 한 다음에 사실은 현재 법에 의하면 5년 안에 양도하게 되면 예. 또 여러 가지 좀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심해서 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좀 종부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 특히 이제 지금 저희 예. 대구권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다행히 수성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종부세를 예상을 해봤을 때 한 주택을 두 채 갖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종전보다 한 300만 원 정도 좀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이 한 세 채 이상 가지신 분들은 한 500에서 600 정도 종전보다 세후 부담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그렇죠. 예. 네. 이번 대책에서 그 임대사업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준호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실제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40만 호 정도 아파트가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정부가 노리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어떤 공급량을 이제 늘리는 방법.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 갖고 있는 이 물량들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사실은 그 물량이 단기간에 어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임대사업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과연 뭐로 규제를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의 경우에는 뭐 계약갱 신청구권, 월 5% 이상의 뭐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될 건데 최근엔 이 이제 약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계약갱 신청구권의 경우에 내가 처음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1개월 이상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약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약간 관망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겠다라는 어떤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들의 경우에도 조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시장에 따라서 매물로 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게 농담 삼아 여쭙는 건데요. 임대사업자들이 사실 투기를 더 조장하는 분들 아닙니까?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투기를 조장한다고는 사실을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두 채 가지고 그 임대료를 통해서 노후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대구의 경우에 사실 우리 주택보급률은 한 104% 정도 되고요. 자가보급률 한 60% 정도 됩니다. 공공에서 하는 장기 임대 비율이 한 8%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한 36%의 집은 다주택자가 소유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어떤 임대사업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런 어떤 임대사업자들이 나쁘게만 사실 볼 수 없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 세금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렇게 금융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 참 문제들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세금이나 금융과 이렇게 맞물려 됩니까? 사실은 저번에 개정된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 조세 전문가분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 부동산의 어떤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적인 측면을 접근하려면 사실 거래하는 거에 대한 세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대신에 이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세금, 즉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게 오히려 거래를 좀 위축시키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강력하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세금이 부동산 가격,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연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 대책을 보면은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가 주택 가격 상승의 원흉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나라들이 과연 이런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을 사실은 징벌적인 과세를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약간 완화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징벌적인 과세로 가버린다면 사실은 일종의 이게 마녀사냥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고요. 또 하나 정부가 사실은 이번에 노렸던 가장 큰 것들은 뭐냐면 정세 효과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과연 이 매물이 시장에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의 매물에 나왔다고 한들 이걸 과연 누가 받아먹냐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 외에 한 30% 정도가 집 없는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DSR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융이 안 되니까 또 집을 못 사고 네. 소득이 안 되니까 못 사는데, 결국은 또 다른 다주택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분들이 집을 안 사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물량이 다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어떤 퇴로를 열어주고, 그리고 또 수요자들이 집을 좀 잘 살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병행돼야지만이 예. 집 없는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고, 네. 다주택자들도 어떻게든 거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우리 세무사님 보실 때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세금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에 기여를 좀 하려면, 예. 순기능이 좀 발휘를 하려면 거래할 때 저희가 내는 세금보다는 예. 보유 단계에서 어떤 세금 부분이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예. 않겠느냐.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하강 국면에 있는데, 예. 이 거래를 어느 정도는 활성화시키려면은 거래 단계에 들어가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종전보다 좀 낮아진다든지 당분간은 예.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좀 혜택을 줘야지만 그나마 이 부동산 경기가 조금은 예. 세금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향후에 또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이 좀 신뢰를 쌓아가고 우리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훈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